서울의 소리 논평. 이명박이 심각한 초영웅주의적 모질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이 대통령 권한을 휘두르며 나라를 최악의 상태로 망쳐놓은 자가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발악을 하는 꼴은 또다시 욕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정신이 똑바른 뭇 사람들은 이틀이 멀다 하고 들려오는 이명박의 망언에 질려 이제 욕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명박이 퇴임을 앞두고 헛소리는 다른 것들과 달리 후대의 기록으로 남아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터 그에 대한 반응 또한 인터넷에라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옳아 보인다. 이명박의 망언은 2월 19일 퇴임 연설과 송별 오찬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그 내용은 5년 내내 나오던 것들과 다른 것이 없다. 언론에 내보내는 것으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특별할 뿐이지 그 내용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에 정확한 내용은 굳이 옮겨올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요지만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나 이명박은 국정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었으니 그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다. 내가 양극화 해결에 실패한 것은 세계 경제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다. 내 임기 중 남북 관계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공이다. 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칭찬할 것이며, 나에 대한 비판은 이를 모르는 것들이 껄떡거리는 것일 뿐이다.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세상의 비판은 모두 대통령의 일을 몰라 그런 것이란다. 잘못된 것은 당연히 대통령 탓이 아니라 외부의 탓이 된다.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과 이를 대변하는 언론의 비판은 모두 모르는 것들이 껄떡거리는 것이란다. 그렇다면 이명박과 일부 옹호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모질이거나, 반대로 이명박과 일부 옹호자들이 모질일 것인데 객관적으로는 후자가 맞을 것이다. 혹자는 나이도 많고 높은 지위인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명박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모질이거나 5년간 잠만 잤거나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일 것이다. 5년간 이명박이 멀쩡하던 나라를 지금처럼 망쳐놓은 것을 보면서 게다가 내내 저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까지 듣고 살았으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해도 그 입에서 모질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모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중증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도 있겠지만, 모질이로 불리는 자들의 대다수는 보통 사람들과 섞여 생활한다.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려 피해를 주기도 하고, 멀쩡한 직업과 가정을 가진 자가 한순간 흉악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터넷 밖 세상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살지만, 인터넷에서는 매일같이 종북 빨갱이 타령을 반복하면서 지배층을 위한 여론 조작에
열을 올리는 자들도 있다.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온갖 모질이들이 정상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명박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가? 일단 광적인 발작은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아니다. 또한 공적인 자리에서 횡설수설하지도 않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전응아도 아니다. 외모와 행동은 정상인처럼 보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었다. 불행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이 선거에 출마하여 득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정상인으로서 살지만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명박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발언 내용과 행동, 태도를 봐야 한다. 이명박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항상 자기 중심적인 발언과 행동을 해왔다. 이는 이명박이 있었는지 대피를 받았는지 모를 여러 책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는 이전의 성향에 더해 타인의 비판을 부정하는 성향을 보인다.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적 사업을 밀어붙이고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한 것은 이후 망국적 국정운영을 예견하는 일이었다. 한나라당 경선 때에는 상대인 박근혜 측의 비판을 일축하는 연설 등을 통해 사이비 종교 지도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나를 찍지 않을 사람은 투표하지 말라는 등의 망언을 일삼았던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극에 달하여 누가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오해의 결과라는 식으로 대응하였고, 이번 퇴임 연설에서와 같이 나만 옳다는 식으로 일관하여 임기 내내 소통이라는 단어를 최대의 화두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명박의 성향은 넓은 의미에서 자폐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자폐 판정을 받을 수준은 아니겠지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모두와 다른 언어 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폐쇄적인 성격은 망상을 만드는데 이명박의 경우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전능자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러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권력을 가졌을 때이다. 어떤 일을 했을 때 호응해주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소영웅주의에 빠지게 된다. 소영웅주의에 빠지면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남들의 지적은 가치없는 해방이나 질투로만 보고 무시한다. 이를 모르고 반대하는 자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소영웅주의적 망상에 빠져 살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이런 망상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제대로 될 것이 없으며 그것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정 등 이명박 정권의 실패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의 퇴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이명박의 폐쇄적 성격과 이에 따른 망상증은 정부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가 전체를 파탄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명박과 그 측근들에게 그들의 망국 행위에 따른 벌을 내려야 함은 당연하겠지만
그들의 망국 행위에 따른 부담은 어쩔 수 없이 국민 전체가 나눠지게 되었다. 대통령으로 뽑고 많은 사람들이 정권 초기부터 이명박이 모질이라는 것을 알렸음에도 중도 퇴임시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일 수도 있다 하겠으나 그 부담은 국민들이 계속 져야 한다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질 때가 많다. 그런데 더욱 가혹한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더한 5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인들은 5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